추악한 일본인, 교활한 일본인. 보고서엔 어떻게 쓰여 있었나? 1895년 10월 8일 새벽, 일본 정부는 군인을 비롯하여 외교관, 언론인, 거류민, 낭인 등으로 암살단을 구성하여 조선 침략의 최대 걸림돌인 명성황후를 제거하기 위해 작전을 수행했다. 광화문 등으로 들어온 후 무단 침입을 꾸짖는 고종의 어깨에 무례하게 손을 얹어 주저앉혔으며 세자의 상투를 잡아 땅바닥에 내팽개치고 칼등으로 목줄기를 후려쳤다. 그들의 행패에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왕비를 참혹하게 살해한 뒤 기름을 부어 시신을 불태웠다. 그날 오전 9시 20분 주한일본 공사관 수비대 소속 니로 해군 소자는 본국 대본영 육군참모부에 한 장의 전문을 보냈다. 극비라는 붉은 낙인이 찍힌 이 전문에는 국왕무사 왕비 살해라는 문구가 짤막하게 적혀 있었다. 여우 사냥의 성공을 알린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을미외란의 전모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을미년 외란이 반쪽만 알려졌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었다. 또 하나의 극비문서 애조 보고서. 1895년 10월 9일 외란이 터진 다음 날 또 하나의 문건이 일본으로 날아갔다. 조선 정부 내부의 고문이라는 직책의 이시즈카 애조가 일본 정부의 법제국장관인 세마스 가네즈미에게 별도에 보낸 장문의 보고서였다. 이시즈카 애조는 어떤 인물인가? 명성황후 살해할 당시 20살가량의 일본 낭인이었다. 1988년 민비 암살이라는 책을 발간한 일본의 저명한 전기작가 스노다 후사쿠는 애조에 대하여 민비의 유해 곁에 있는 일본인이라고 설명하고 그가 명성황후를 가장 가까운 데서 지켜본 목격자였다고 썼다. 여기에서 의문이 생긴다. 애조가 세마스에게 보고서를 낸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은 법국에서 참사관을 지낸 후사코 여사의 설명에서 찾을 수 있다. 애조는 명성황후 시의 총책임자인 미우라 고로, 조선 주재 일본 공사의 재가를 받지 않고 비밀리에 전직 상사에게 보고서를 보낸 것이다. 보고서의 존재에 대하여 명성황후가 시해된 지 70년이 흐르는 동안 일본은 철저하게 숨기고 있었다. 이 보고서를 처음으로 찾아낸 사람은 일본의 역사학자 야마메 겐타로. 그는 1966년 2월에 이란 병합소사를 이와나미에서 발간했다. 이 저서에서 사체 능욕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했다. 이러한 이란 병합소사가 우리나라에서 발간된 것은 16해가 지난 1982년 6월이었다. 신학자인 고 안병무 선생이 한인합병사로 제목을 바꾸어 번역했는데 능욕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985년 10월 7일 밤부터 다음 날 이른 아침에 걸쳐 대원군이 훈련돼 있는 동안 일본 수비대와 대륙낭인의 무리가 칼을 빼들고 경북궁으로 들어가 민비를 참살하고 그 사체를 능욕한 뒤 석유를 뿌려 불을 질렀다. 이 부분은 당연히 애조 보고서를 토대로 기술되었지만 당시 보고서에 대해 언급을 피했다. 그런데 야마베 겐타로는 애조 보고서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거론한 것이다. 1966년 9월에 발간한 일본의 한국병합에서였다. 그러나 친북 계열의 출판사에서 관행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불행히도 알려지지 않았다. 7개월의 시차를 두고 겐타로는 2권의 책을 발간했다. 애조 보고서가 언급된 두 번째 책은 국내 학자들에게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러한 애조 보고서가 다시 언급된 것은 다시 22년이 흐른 뒤였다. 스노다 후사코 여사의 민비 암살이었다. 민비의 유해 곁에 있던 일본인과 같은 일본인인 나로서는 차마
묘사하기 괴로운 행위를 하였다고 보고가 있다. 전 법제국 참사관이며 당시 조선 정부의 내무 고문관이었던 이시즈카 에조는 법제국 장관 세마스 가네즈미 앞으로 보낸 보고서에서 정말로 이것을 쓰기 괴로우나 라고 쓴 다음 그 행위를 구체적으로 적고 있다. 그러나 스노다 여사는 구체적인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힘이 됩니다. 꾹꾹.